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1월 넷째 주 세계 경제는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4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JP모간 은행이 미국 경제가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 1%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는 CNBC 뉴스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구제 자금을 19조 5천억 달러나 공급하였다는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백금이 그린 수소 관련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라는 마켓워치사의 보도입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11월 22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영국이 4천억 파운드에 달하는 정부 차입 계획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미국에서 총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CNBC 보도 내용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JP Morgan becomes first major bank to say first quarter GDP will decline because of COVID surge. CNBC 뉴스 보시죠. JP 모간 은행이 월스트리트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경제가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 1%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2분기 이후에는 활발한 경제 회복을 전망하는군요. JP 모간은 올해 4분기에 2.8% 성장하고 내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1% 역성장, 그리고 2분기에는 플러스 4.5% 성장하고 3분기에는 6.5%까지 성장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경기 부양책은 내년 1분기 말이나 시행할 것 같고, 그리고 그 규모도 약 1조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3월과 7월의 확산세를 능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그리고 뉴 이어 등 휴가 시즌이 지금 다가오고요. 그리고 지금 동절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3분기에 경제활동 재개라는 순풍을 맞다가 이제 경제활동 위축이라는 역풍을 맞게 되는군요. 고용시장 전망을 보면요, 향후 몇 달간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내년 중반부터 점차 월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는군요. 민간 소비 지출은 고용시장 전망과 대체로 같은 추세를 예상하고요. 백신 보급 및 부양책이 시행되면 소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네, 참고로 미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한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2017년에 2.3% 성장, 18년에 3.0, 2019년에 2.2% 성장하다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5.0%, 그리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31.4%까지 떨어지다가 3분기에 33.1%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그 반전이 조금 이어져서 2.8%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JP모간이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1분기에는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영향으로 마이너스 1.0% 역성장하고 그 이후 2분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서서 2분기에 4.5% 성장, 3분기에는 회복이 좀 더 가속화되어서 6.5% 성장할 것으로 JP모간이 추정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Global economic bailout is running at $19.5 trillion. It will go higher if COVID surge.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구제 자금을 총 19조 5천억 달러 공급하였다고 IMF가 집계하였습니다. 정부 재정 자금으로 약 12조 달러가 공급되었고요. 그리고 중앙은행 금융자금으로 7조 5천억 달러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서 19조 5천억 달러의 의미 어느 정도 큰지를 한번 보면요. 전 세계 GDP는 현재 약 80조 달러입니다. 여기에 약 25%,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GDP는 작년도에 경상으로 1914조 원인데 달러로 치면 약 1조 7천억 달러죠. 여기에 11.5배나 됩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은 재정 불량으로 간주해서 유로존의 경우 그 가입 기준에 부적격으로 나타나죠. 물론 최근에는 그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구제자금 지원 내역을 보면요. 우선 세금 감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임금 지급 그리고 소기업에 대한 양효성 대출, 금리 인하 등입니다. 19조 5천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 공급에도 세계 경제는 아직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4.4%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현재 각국은 추가 재정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여야 협상 난항 등으로 4차 부양책 시행이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의 경우 8천억 유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리커버리 펀드로 설정되어 있으나 회원국의 반발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재협상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영국과 일본, 한국 등도 추가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Green hydrogen is opening doors for higher platinum demand. 마켓 워치사 보도 보시죠. 네, 백금이 그린 수소 생산과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백금의 지난 주말 가격은 온스당 951불 50전입니다. 이는 연초 대비 2.7% 하락한 것입니다. 금의 가격이 지난 주말 1869불 60전으로 연초 대비 21% 상승한 것과 크게 대조되죠. 백금은 현재 초과 수요 상태입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올해 백금의 공급은 674만 온스인데요. 이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입니다. 백금의 수요는 올해 794만 온스로 전년 대비 5% 감소한 것입니다.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었지만 공급이 더 크게 줄었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그 요인을 보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산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자동차 부문 수요가 회복세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정수소 관련 촉매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린 수소에 의한 탈탄소 정책, 디카보나이제이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수소는 크게 그레이 하이드로젠, 회색 수소와 그린 하이드로젠, 녹색 수소로 대별되는데요. 회색 수소는 LNG, 즉 녹색 천연가스를 고온 고압으로 압축 추출해내서 생산하는 계질 수소가스를 말하고요. 현재 중동에서 대부분 생산 중이며 1톤 생산에 7.2톤의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녹색 수소는 물을 H2O를 전기 분해해서 생산하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이
이때 전기분해 때의 백금은 전기분해 촉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의 90% 이상이 그레이 하이드로진이고요. 점차 그린 하이드로진으로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EU는 지난 7월에 그린 하이드로진만을 수소로 인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청정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향후 10년간 4천억 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린 하이드로젠 생산에 필요한 백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백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년에 백금의 초과 수요는 22만 온스에 달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 근거는 바이러스로 인한 공급 제한이 여전하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그린 하이드로젠 생산에 필요한 촉매제로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 수소의 경제성을 보면은 현재 청정 수소 생산 단가는 킬로그램당 6불 정도입니다. 이게 2030년이면은 킬로그램당 2불 50전이 되고 이때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8%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1불 80전이 되면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15%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린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기 분해 시설의 대규모화가 필요한데요. 현재 미국의 유타주에는 청정수소 발전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세계 최대 수소 발전소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군요. 규모의 경제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백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들을 보면요. 우선 희소성이 있습니다. 백금은 금의 30분의 1밖에 보존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채광 비용입니다. 백금의 채광 비용이 금보다 높다는 거죠. 그리고 금과의 상대 가격이 현재 역사적 저점 수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3, 4년 평균 금과 은의 가격 비는 1대 1.25 내지 1.5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1대 1.95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금과의 상대 가격 측면에서 1년 내 1200불까지 오르는 것은 쉽을 거라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금과 백금의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가격 추이를 표로 뽑아봤는데요. 아래 왼쪽이 백금 가격 추이고 오른쪽이 금 가격 추이인데 보시다시피 백금 가격은 과거에 금보다 더 높았죠. 그러다가 이게 2015년에 폭스바겐사의 그 탄소 배출 검사 스캔들로 인해서 백금 수요가 급감하고 백금 가격이 26%나 폭락하였습니다. 그 이후 백금 가격은 평균 수준으로 이어졌지만은 금 가격은 계속 상승하였죠. 이에 따라 현재 백금 가격은 금의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여기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소연료 전지의 체계적 보급 확대라는 명목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수소연료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한전 등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수법인을 설립한다는 것. 그리고 지자체들이 수소 시범도시를 구축한다는 것. 그리고 내년에 수소 예산을 대폭 정액한다는 것인데 7,977억 원을 하겠다는 거죠. 올해보다 35% 정액한다는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예상 문제점은요. LNG에서 추출한 계질 수소 중심의 수소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탈탄소 정책과 충돌한다는 거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은 폐쇄가 불가피하죠. 그리고 계질 수소에 의한 연료전지 생산 단가는 현재 일반 전력 생산 단가의 4배에 달합니다. 이런 비싼 전력을 구입 의무화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죠.
반대로 한전등에는 큰 부담이 되겠죠. 계질가스로 생산한 전력 구입을 의무화한 나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 경제를 추진하려는 기본 취지는 맞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인 실현 수단과 방법과 관련해서는 성급하게 정치적 판단으로 서두르지 말고 백년대계의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정책이나 수소 발전 정책을 너무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11월 22일 현재 상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수는 5,763만 9,631명으로 전주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37만 3,294명으로 전주 대비 5.2% 증가했고요. 지난 24시간 내 확진자 변동수는 36만 5,613명에 달합니다. 국가별로 보면요, 미국의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수가 1,178만 9,012명이고 사망자 수가 25만 2,460명입니다. 지난 24시간 내에 신규 확진자가 19만 1,033명인데 이는 전 세계 36만 5,613명의 반 이상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도 양성 판정을 지난 주말에 받았습니다. 유럽의 증가세도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가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 영국이 다음 주 중에 4천억 파운드에 달하는 정부 차입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직장 보호 프로그램, Job Protection 프로그램의 연장 실시가 불가피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죠. 이 4천억 파운드의 규모는 영국 GDP의 20% 수준으로 2차 대전 이래 최대 공공차입이 됩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는 GDP의 10%를 차입했다고 하네요. 올해 중에 2천억 파운드 이상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내후년에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 경제는 300연내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에 0.1% 성장한 이후에 올해 초에 1분기에 마이너스 2.2%, 2분기에는 마이너스 19.8%, 3분기에 이제 일부 회복해서 15.5% 성장을 하였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올해 영국이 마이너스 11%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네, 세 번째 단신은요, 미국의 총기 판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총 3,200만 건의 판매 신기록을 하였다고 하네요. 총기 판매가 급증한 요인은 미국인들은 미래가 불안하면 총기를 구입한다는데 올해 선거가 있었고 길거리 소요도 증가했고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수인종 및 여성의 총기 구입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당선자가 공격용 무기 금지에 관해서 트위터를 했는데요. 총기 폭력 전염병을 끝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참고로 미국에는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이 1994년에 입안돼서 2004년까지 존속하였는데 이때 조 바이든이 이 법안 성립에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요, 미국인들이 화장지와 소독 물 휴지 등을 패닉 바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로 미국인들이 불안해졌기 때문이겠죠. 네, 다음 주 중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을 살펴보죠. 다음 주 중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그리고 백신 보급과의 그 줄다리기 시합이 될 것 같고요. 추수감사절 휴가가 시작되고요. 경기 부양책 논의가 있을지
그리고 내구재 소비, 개인소득 및 지출 통계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제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